시작합니다. 자,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권리, 최고권, 철회권. 자, 먼저 최고는 법조문 봅니다.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외웁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죠. 자,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해서 자, 밑줄 본인에게 물어봅니다. 본인에게, 추인권자인 본인에게만 물어볼 수 있어요. 뭘 물어보느냐? 추인할지 말지 여부, 추인 여부에 확답, 답을 해줄 것을 최고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만 물어본다는 거. 그래서 병이 이달 말까지 추인 가부 알려주세요. 답 좀 해주세요. 물어봤습니다. 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동그라미 발하지 아니했다면 발신주의가 작동돼. 도달주의 예외, 발신주의. 자, 연락이 없었죠. 발 안 했으니까. 그러면 본인은 추인할 생각이 없는 걸로 봐요. 따라서 추인 거절한 걸로 본다. 추인 거절 동그라미 거절. 여기서는 세 개 단어를 외우는 거예요. 추인 여부 확답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본인에게, 추인권자인 본인에게. 여기서 묻고 온 데는 을에게는 최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추인권이 없으니까. 그 다음 받지, 도달로 나오면 안 돼요. 확답을 발신주의 예외가 딱 우리 시험 보면 두 군데인데 그중 첫 번째가 총칙 여기서 나와요. 발하지 아니했다면. 효과 추인 거절로 봐요. 그래서 본인에게 거절 이 세 개를 장난을 쳐요. 그래서 이 세 개를 그대로예요. 자, 제목 봐요. 최고권은 상대방이 선이든 악이든 불문한다.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정을 알고 산 놈이에요. 즉 악의의 상대방이죠. 나쁜 놈이죠. 위임장 위조에서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고 샀어요. 원래 우리 법은 악의의 자는 보호하지 않아요. 최고권 권리죠. 권리 원래 안 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악의의 상대방이라도 최고할 수 있어요. 권리 줍니다. 왜 주느냐? 병이 본인한테 물어본다고 해서 이 매매계약이 유효가 된다든지 그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칼자루는 누가 지어요? 추인권자인 본인이 져요. 그래서 얘가 물어본다고 해서 얘한테 어떤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법이 크게 마음을 써줘요. 물어봐. 권리 줘요. 하지만 추인 안 해요. 왜? 얘가 추인 여부를 물어보는 상황은 얘가 잘 산 경우예요. 싸게 산 경우야. 그러면 본인은 추인을 안 해요. 그래서 선심만 쓴 거예요. 법이. 물어봐. 권리 줄게. 하지만 추인 안 해줘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나? 자, 얘가 1억에 샀어요. 얘가 1억에 샀어. 5억짜리 1억에 샀어요. 근데 추인을 원하겠죠. 소유권 받으려면 1억에 땡기려면 추인을 해줘야 돼. 지 내심 추인을 원해. 근데 얘는 물어봐도 추인 좀 해줘 그걸로 물어보는 거예요. 최고는 항상 추인을 원할 때. 만약에 10억에 샀어. 5억짜리를. 그러면 뭘 물어봐. 바로 철회로 날려버리지. 그래서 최고 상황이 왔다는 얘기는 내심 잘 산 경우예요. 원해, 추인해줄. 근데 얘가 잘 샀다는 얘기는 본인 입장에서는 못 팔았다는 얘기예요. 다 추인 안 해줘요. 그래서 법은 너 권리 줄게. 물어봐. 선심만 쓰고 효과, 추인의 결과는 안 일어나요. 현실에서. 이 상황이 왔을 때는. 잠깐 몰라도 돼. 그냥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그게 1번 밑에 내용 동그라미 1번에 자, 두 번째 줄 있죠. 추인 여부는 본인이 결정해. 즉 칼자루는 누가 진다? 본인. 따라서 악의에 알고 계약한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한 상대방도 물어볼 수는 있다. 권리는 줘요. 하지만 칼자루는 본인이 지니까 물어본다고 해서 어떤 법률 효과가 바로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악의 상대방이라도 최고권은 줍니다. 여기 별 3개. 악의 상대방 최고할 수 있다로 끝나요. 악이 나오니까 너 안 돼 하면 큰일 난다는 얘기예요. 함정에 다 빠져버려요.
우리는 악의를 보호 안 해주거든. 근데 여기는 권리를 주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 별 3개 하시고 악의자도 최고할 수 있다. 별 3개 하세요. 이 2개를 여기서 최고권에서 외우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동그라미 1번에 최고 괄호 열고 의사의 통지죠. 자, 최고의 성질이에요. 자, 거기다 적습니다.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에요. 여백에다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면 법률행위도 아니에요. 그래서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최고의 성질이에요. 그러면 너는 뭐니? 물어보니까 저는 의사의 통지 밑줄 거기다 적어요. 준법률행위예요. 그래서 의사표시 아니에요. 법률행위 아니에요. 이거 적으시고 그러면 네 정체는 뭐니? 저는요 법률행위가 아닌 법률행위랑 비슷한 놈이에요. 의사표시랑 비슷하지만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아니에요. 준법률행위. 그중 의사의 표시를 못 써요. 통지라고 해요.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그래서 법률행위 아니다. 의사표시 아니다. 거기가 별 3개예요. 거기가 별 3개. 필기한 데다가. 다음 중 성질이 다른 것은 취소, 해제, 추인, 철회, 최고. 남은 답은 뭐다? 최고가 무조건 답이에요. 최고가. 최고는 나머지는 다 의사표시 법률행위죠. 이놈만 법률행위가 아니야.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최고는 의사표시 아니다. 법률행위 아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어요. 단순히 의사의 통지 나온 적 없어요. 의사의 통지는 안 나와요. 단지 준법률행위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너는 의사표시 법률행위 아니면 네 정체는 뭐니?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라고 해요. 준법률행위가 시험에는 나와요. 자, 이제 넘깁니다. 자, 법조문 했으면 이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어요. 법조문하고 밑에 거기 1번만 하면 돼요. 자, 2번 철회권 갑니다. 자, 철회는 선의만 동그라미 빵이에요. 철회는 선의만 철회할 수 있어요. 자, 법조문 봅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자 밑줄 본인의 밑줄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추인하기 전에만 철회할 수 있어요. 추인 전까지만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그럼 철회는 뭐냐? 날려버리는 거예요. 유동적 무효를 확실히 무효시켜버려요. 확정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가 철회예요. 철회. 그러면 철회 상대방은 본인 갑한테 처리할 수도 있고 무권 대리인 을한테도 처리할 수 있어요. 이것도 나와요. 철회 상대방 본인한테 할 수도 있고 밑줄 대리인 무권 대리인이겠죠. 무권 대리인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다. 자, 중요한 게 단서죠. 그러나 계약 당시 상대방 병이 을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대요. 그때는 처리할 수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나면 무조건 앞에 소수를 바꿔버리면 돼요. 처리할 수 없다로. 이게 8번 나왔다는 얘기지. 그래서 상대방 처리하려면 선의해야 돼요. 무권대리한지 몰라야 돼. 악의자라면 처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이게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자, 이제 내용 봅니다. 이 법조문에 별 3개 하시고 선의만 악의 안 돼 단서 같이 다 별 3개예요. 자, 철회하면 무권대리 유동적 무효 상태였는데 확실히 무효가 돼요. 추인 거절하고 철회가 같은 효과가 나요. 확정 무효가 돼요. 밑줄 확정 무효. 자, 그런데 무권대리라는 점을 알았대요. 상대방. 이 악이죠. 알았다. 법조문이에요. 알았다. 그러면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철회할 수 없다. 그렇게 적어놔요. 내용에도. 철회할 수 없다.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처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 악의자는 처리할 수 없다. 내용에서 철회권을 인정할 필요 없다보다 철회할 수 없다로 계속 읽으세요. 철회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선의자만 처리할 수 있고 악의자는 처리할 수 없다. 이걸 정확히 외워주시고 저기 법조문에 철회는 언제 한다? 추인이 있을 때까지. 즉 만약에 본인이 아버지가 먼저 추인했다면 철회할 수는 없어요. 그 내용이 없더라고. 그 여백이 적어요. 철회할 수 없다. 내용 동그라미 1번 여백 오른쪽 있죠. 추인 후 철회 X. 본인이 추인했다면 철회할 수 없어.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저 법조문에 나오죠. 추인 있을 때까지만 철회해라. 그럼 엎어. 추인 후라면 철회할 수는 없다. 이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만약 상대방이 철회를 했어요. 그러면 본인은 이제 추인하지 못한다. 이 두 개를 같이 하셔야 돼. 그래서 필기를 하시고 그거 오른쪽부터 읽고 그 밑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추인 후 철회 못해. 상대방이 철회하면 추인 못해. 이렇게 연결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하면 확정유효, 확정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서로서로. 추인했다, 철회 못해. 상대방이 먼저 철회 날렸다, 이제는 추인 못하죠. 그래서 추인하고 철회는 먼저 누군가 해버리면 상대방은 못합니다. 오케이. 3번 어려워요. 하지 마시고 난이도 상위 지문이에요. 자, 다른 거에서 답 고르면 돼요. 5개 지문을 다 할 수 없어요. 이게 난이도 상위 지문이야. 언제 나왔어요? 32회. 작년에 나왔죠? 이건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자, 이제 무권 대리 마지막 목차. 자, 봐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이에요. 언제 책임 문제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대리권이 없어야 돼요. 무권 대리. 두 번째, 본인이 추인도 안 해줘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생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놈이 대리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이 추인도 안 했죠. 그러면 추인을 안 해주면 상대방 본인한테 소유권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효가 안 되니까. 채권이 없으니까. 무효니까. 그럴 때 을을 족쳐요. 네가 임마 책임져. 본인이 추인 안 해주니까. 이게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병에 대한 책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책임에서는 3개를 외울 건데 법조문. 첫 번째, 어떤 책임을 묻느냐? 네가 소유권 넘겨 계약을 이행 청구를 하거나 이행하거나 또는 아버지가 소유권 허락 안 하면 절대 못 넘기겠죠. 그러면 대신 돈으로 손해배상. 그래서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발생해요. 그러면 둘 중 하나만 청구해요. 계약을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해. 이 둘 중 하나를 청구하는데 둘 중 하나를 무권 대리인이 선택하느냐 상대방이 선택하느냐.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이 한 놈이죠? 잘못했죠? 잘못한 놈한테는 선택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계약 이행해 하면 아버지 꼬셔야 되고 손해배상해 하면 돈으로 손해배상해야 돼. 상대방 선택. 그 다음 책임 물으려면 만약에 상대방이 계약할 때 이놈이 대리권 없다는 사정을 만약에 알았어요. 또는 수 있었어. 그러면 알았다. 악의자죠. 우리 법은 악의자 보호 안 해줘요 거의. 최고권이 극히 예외인 거예요. 보통 악의자한테 권리를 주지 않는데 최고는 악의자라도 물어볼 수는 있다. 이렇게 훈련해야 돼. 그래서 자 상대방이 저놈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사정을 알았어. 그러면 이놈한테 너 계약 이행해. 손해배상해. 이런 권리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즉 무권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대리권 없다는 사실 선의. 자 R의 반대죠? R의 반대는 선의 and 무과실. 선의 무과실. 과실은 선의 과실이니까 항상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의 반대는 선의 무과실. 상대방은 책임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해야 돼요. 몰라야 되고 대리권 없다는 점을 모르고 사야 되고 여기에 과실도 없어야 돼요. 선의 무과실일 것.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3군데 나와요. 우리 시험범위에서. 총칙 1군데, 계약법 2군데. 그래서 이거 긍정을 해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긍정을 외우는 게 좀 더 나아요. 책임 나오면 책임 물으려면 선의 무과실일 것. 이제 엎어. 따라서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부정으로 끝나요. R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선의 무과실에만 책임 물을 수 있다. 그 다음. 자 그러면 상대방은 대리권 없다는 점에 대해서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만약에 을이 5살짜리다. 5살짜리가 위임장을 위조해서 무권대리로 팔았다. 어린 놈이 싹수가 노랗네요. 자 5살짜리 미성년자죠? 미성년자 제한능력자죠? 만약 무권대리인이 5살짜리와 같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인 경우 너 임마 나 손해 5억 봤어. 5억 손해배상해. 즉 제한능력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보호해 줍니다. 따라서 어린 새싹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한능력자라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지금 법 조문이에요. 법 조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언제 발생하느냐. 일단 무권대리, 대리권은 없애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이 추인을 안 해줘야 돼요. 이건 이제 도입 부분이고 시험 문제 이걸 나와. 책임 물으려면 상대방은 병은 선의무과실일 것 외우시고 하나. 두 번째 어떤 책임을 묻느냐. 계약 이행하세요 또는 손해배상하세요. 둘 중 하나를 묻는데 누가 선택? 상대방. 상대방이 둘 중 하나를 선택. 무권대리한테 선택권 주지 않아요. 잘못 안 쓰니까 이놈한테 선택권. 단 이 무권대리인이 어린 놈 같은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라면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 어린 놈은 책임지지 않아요.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 책임 이쪽이 주우면 물을 수 없다. 이놈이 주우면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해가? 민법은 제한능력자 보호예요. 그래서 5살짜리한테 5억 배상해. 5억. 5살짜리한테 5억 배상해 하면은 얘는 자살한다. 자살. 5살에 벌써 5억 빚을 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막막해서 자살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에게 책임지지 않게 해요. 자, 이거 다 법 조문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3번 무권 법 조문 제목을 봐봐요. 상대방에 대한 무권 대리인의 책임이에요. 즉 의뢰, 병에 대한 책임. 제1항 봅니다.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맺은 자가 지 대리권을 증명 못했어요. 즉 무권 대리한 얘기예요. 자,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했어요. 그대로 밑줄 하세요. 대리권 증명 못했어요. 추인도 받지 못했어요. 자, 이때 이놈은 무권 대리인은 밑줄 상대방 선택에 따라 상대방이 선택합니다. 뭘 선택하느냐? 둘 중 하나. 계약을 이행하세요 또는 돈으로 손해배상하세요.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주어가 무권대리인이 주어예요. 그래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 병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하거나 또는 손해배상 책임 둘 중 하나를 상대방 선택한 걸 책임을 집니다. 자, 제2항 봅니다. 그런데 이놈한테 대리권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 병이 알았대요. 또는 몰랐지만 알 수 있었대요. 그러면 법은 이놈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수로 가요. 이때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권대리인은 이 경우에는 책임지지 않는다. 두 번째, 또는 대리인으로 계약한 이놈이 밑줄 제한능력자예요. 의리 제한능력자라는 얘기죠. 항상 제한능력자 나오면 미성년자 어린 놈을 생각하세요. 제한능력자도 마찬가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한능력자 책임지지 않는다 외우시고 상대방이 선택한다 외우시고 어떤 책임 계약 이행 또는 손해배상. 그 다음 상대방이 대리권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자, 내용 갑니다. 무권대리인의 책임. 상대방 양글 1번 맨 오른쪽 상대방 선택에 따라 계약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해라. 법 조문만 제대로 읽으면 내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책임 요건 동그라미 1번 2번에 동그라미 1번 무권대리인 지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도 얻지 못했죠. 3번은 보지 마시고 4번 상대방 자 나오죠.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밑줄 상대방은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일 것. 무권대리한 점을 몰라야 되고 과실도 없어야 됩니다. 자 5번 괄호로 합니다. 곧 읽지 마세요.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제한능력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건 제한능력자 어린 놈은 법이 보호합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4번 5번이 별 3개예요. 책임 물으려면 선의무과실 것. 그러면 여기서 흘려야 돼. 선의무과실 반대. R이라면 책임 물을 수 없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긍정이 잘해줘요. 긍정이. 왜냐하면 RR이 앞으로 계속 나와. RR로 외우면 헷갈려 버려. 그러니까 선이 무과실 것. 앞으로 책임 물으려면 선이 무과실 것. 따라서 흘려야 돼. 선이 무과실이어야 책임 묻는데 얘가 묻건데 이제 알았다고 그러면 책임 묻지 못한다.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 넘겨봐요. 책임의 내용. 법조문이에요. 제1항. 상대방 선택 밑줄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법조문을 정확히 해놓으면 민법은 내용은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차피 내용으로 공부할 거예요. 근데 당분간은 4월까지는 법조문을 자꾸 읽으세요.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거든. 법조문이. 자, 묵건대리 마지막 단독행위 오른쪽. 단독행위 묵건대리. 자, 여기는 설명 한번 들어봐요. 갑 본인을 묵건대리인 병. 자, 이놈이 묵건대리인이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합니다. 대리권 없이 아까는 계약했죠. 매매계약.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대리권 없이 의사표시 하나로 성립하는 단독행위를 묵건대리로 해요. 그러면 단독행위를 묵건대리할 때 본인에게 대리권 없이 계약하든 의사표시 하나 단독행위하든 법률행위죠. 똑같아요.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무효예요. 계약을 대리권 없이 하든 단독행위를 대리권 없이 하든 본인에게 무효예요. 문제는 단독행위는 종류가 두 개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합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의뢰했다. 상대방 병이 있죠. 상대방 병이 있기 때문에 계약하고 똑같아요. 계약하고. 단독행위지만 상대방이 있죠. 계약도 계약 상대방 병이 있었죠.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계약하고 똑같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묵건대리 법조문 지금까지 배웠던 거 추인, 추인거절, 최고, 철회 이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상대방이 병이 있기 때문에 계약에 관한 묵건대리 조문을 갖다 씁니다. 준용한다고요. 따라서 본인은 상대방 병에게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추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무효는 현재는 무효지만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적 무효예요. 즉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이걸 봐야 돼요. 병이 있죠. 병이 있으니까 계약하고 똑같네. 계약하고 똑같은 법리가 작동돼요. 추인, 추인거절, 최고, 철회권 다 인정돼요. 따라서 이 무효는 추인이 가능한 유동적 무효예요. 하지만 묵건대리인이 단독행위를 했는데 상대방이 없어. 마찬가지 무효예요. 묵건대리는 무조건 본인에게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없어. 병이 없어. 나 홀로 의사표시예요. 상대방 없는 소유권 포기. 얘 생각 안 해도 돼요. 상대방 없죠. 상대방이 없으면 본인이 추인할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추인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없죠. 추인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예요. 반드시 상대방 병이 있어야 돼. 추인이 불가능. 그러면은 이 무효는 절대 추인이란 상황이 유효가 되는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 무효는 원칙대로 확정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 반대.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끌고 와야 돼요. 상대방이 없네 이것만 봐야 돼. 상대방 없네. 추인이 불가능하네. 추인이 불가능하니까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아닌 끝까지 무효, 확정 무효겠네. 하지만 상대방이 있다고 단독행위인데 상대방이 있다고 일단 묵건대리니까 무효. 하지만 상대방이 있다고 계약하고 똑같네. 구조가 추인할 수 있겠네.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추인하면 무효가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유동적 무효.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단 전제가 상대방이 이 대리권 없는 행위에 동의했거나 다투지 않을 걸 전제로
계약에 관한 법조문을 그대로 준용해요. 갖다 써요. 그래서 추인이 가능해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상대방 있든 없든 무권 대리는 무효. 문제는 이 무효가 유동적 무효냐 확정 무효냐 그 차이인데 상대방이 있네 병이 있네 추인할 수 있겠네 유동적 무효 추인 가능한 상대방 없네 병이 없네 추인이 불가능하네 절대로 추인해서 유효로 될 수 없겠네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시험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동적 무효가 아닌 추인이 불가능한 확정 무효다. 이게 더 잘 나와요. 이게 한 3번 나왔어요. 자 봅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이게 우리 법조문이에요. 자 법조문 한 번만 읽고 이제 용어는 안 봅니다. 자 단독행위에는 그 단독행위 할 당시 을이 단독행위 할 당시 상대방 병이 즉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예요. 상대방 나와버렸죠. 상대방이 대리나 사기친 자의 대리권 없는 행위 무권대리죠. 자 단독행위를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을이 대리권 없이 했어요. 무권대리. 그런데 대리나 칭하는 자의 무권대리 단독행위 상대방이 동의했어요. 또는 을의 대리권을 다투지 안 했어요. 이 경우에는 전 6개 조문 규정을 갖다 쓴다. 전 6개 조문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계약 무권대리 추인 거절 최고 철회 그중 추인을 생각하면 돼요. 뒤는 안 읽어도 돼요. 즉 동의했거나 다투지 않았다 이런 말이 법조문 그대로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 자 어디를 밑줄 치느냐 단독행위 밑줄 첫 번째 줄 단독행위 밑줄 상대방 밑줄 밑에 대리권 없는 밑줄 대리권 없는 행위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로 했죠. 그러면 전 6개 조문 규정 준용 밑줄 즉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 법조문을 갖다 쓴다. 즉 추인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있죠. 추인 가능해요. 추인 가능. 그러면 어디 있느냐 밑에 내용을 보면 복잡해요. 해제 그딴 거 할 필요 없고 두 번째 쯤에 오른쪽 추인할 수 있다. 밑줄 지금 상대방 있죠. 상대방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다. 그러면 오른쪽에 써요. 이 무효는 추인할 수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오른쪽 여백에 추인할 수 있다. 화살표 끌고 가서 이 무효는 추인 가능하니까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 하지만 밑에 시험이 더 잘 나와요. 밑에가 상대방이 없죠. 얘 보지 마시고 필요 없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무권대리를 했죠. 자 무권대리니까 무효예요. 그런데 상대방 없으니까 밑에 추인 불가능을 적으세요. 추인이 불가능. 추인할 상대방이 없죠. 따라서 이 무효는 절대적 X 하시고 확정을 넣으세요. 확정 무효예요. 교재 잘못 썼어요. 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반대는 확정 무효지 뭔 절대적 무효가 왜 나와 여기서. 책이 틀려? 책이 왜 틀려? 페이지 지금 125페이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 하고 있는데요. 책이 틀릴 리가 없어요. 본인이 못 쫓아오고 있는 거지. 잘 쫓아와요. 지금 어디 보고 계셨어? 지금 단독행위 한참 하고 있는데 잘 쫓아오셔야 돼. 좀 단독행위 하고 있잖아. 거기 하고 있었어 지금. 그래서 몇째 줄 그걸 빨리빨리 쫓아와야 돼요. 알겠어요. 자 오른쪽 125페이지 지금 1번에 2번 하고 있어요. 자 상대방 없죠. 상대방 없으니까 밑에 추인 불가능을 적어요. 이걸 끌고 가야 돼. 추인이 불가능하니까 무권대리 무효지만 이 무효는 절대 추인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이 무효는 유동적 무효가 아닌 절대적 지워버리고 확정 무효라고. 확정 무효.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죠. 상대방이 있으니까 추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흑판을 이해하면 돼. 이 흑판. 자, 이 그림으로 이해해야 돼. 민법은 그림이요. 상대방이 있죠. 본인이 추인할 상대방이 있네. 따라서 원래 무권대는 무조건 본인에게 무효지만 추인할 수 있네. 병이 있으니까 유동적 무효. 나중에 유효로 바뀔 수 있으니까. 하지만 상대방 없죠. 병이 없어. 그러면 본인은 추인할 상대방이 없죠. 추인 불가능. 따라서 이 무효는
끝까지 유효로 절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확정적으로 끝까지 확정무효. 이 그림을 나중에 그리면서 복습을 하셔야 돼요. 복습하실 때 이게 제대로 되면 이걸 읽을 때 되는 거고, 이 그림으로 공부 안 하면 이게 내게 안 돼요. 원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림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가불병으로. 두 번째 2번에 별 3개 하시는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추인이 불가능한 확정무효다. 이게 3번 나왔어요. 이게 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저 법조문 한 번 나왔고, 밑에가 더 잘 나와요. 확정무효. 오케이. 자, 표현 대리는 3월에 합니다. 3월에. 자, 이제 무효 갑니다. 무효. 법률행위 무효 134페이지. 무효 취소 조건 기한. 오늘 민총 다 갈 거예요. 자, 무효 우리 입문 때 기초 잡았어요. 진도 빨리 나갑니다.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무효. 갑을매매가 무효다. 갑을매매가 무효라는 것은 이 계약을 갑과 을은 고생만 했지 아무런 지들이 의도한 바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죠. 따라서 채권 없다, 채무 없다, 등기 넘어가도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무 없다, 채권 없다, 줄 채무 없다,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따라서 아직 주기 전이라면 서로서로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미 줬다, 서로 받은 것은 부당이득. 부당한 이득으로서 원주인에게 서로서로 돌려줍니다. 받은 것 돌려줘라. 이걸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해요. 부당한 이득으로서 반환해라. 자, 그러면 이게 무효의 효과인데 받은 것은 서로 돌려주세요. 자, 무효는 5월 1일 날 계약하면 지금이 100년이 지났다고 해봐요. 계약한 지 100년이 지났어. 처음부터 100년 전으로 골라 처음부터 당연히 무효예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처음부터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 무효다. 두 번째, 무효는 용어네요. 확정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무효예요. 이걸 확정무효 그래요. 두 번째. 세 번째, 을이 병한테 팔아제 꼈다, 등기 넘어갔다. 무효는 모든 3자 100사람이 거래투여도 다 무효예요. 절대적 무효. 그래서 무효는 확정무효, 당연문제 시험에 안 나와요. 확정무효, 절대적 무효가 아니죠. 자, 확정무효 반대. 끝까지 무효가 아니라 변해버려요. 유동적 무효. 절대적 무효 반대, 상대적 무효. 지금 우리 복습하는 거 지금 복습 다 배웠어요. 무효 취소 파트는 기존의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에서 배웠던 걸 종합해서 하는 파트가 좀 있어요. 이게 확정 반대, 유동. 절대 반대, 상대. 법률행위 동네죠. 절대적 무효. 모든 3자에게 다 무효. 따라 선의 3자에게도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 무효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동네는 선의 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 선의 3자 보호규정. 그래서 갑을 사이만 무효되고 제3자가 만약 선이라면 선에게만 무효가 되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 제3자가 악이라면 당연히 무효됩니다. 악의 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선이한테만. 자, 그러면 이게 무효 기본이고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일부 무효란 게 있고 무효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바꿔줘요. 전환, 무효행위 전환. 그다음에 무효인데 우리 유효로 합시다. 무효 행위를 유효로 만들어 바꿔버려요. 무효인데 유효로 합시다. 이게 추인이에요. 무효행위 추인. 이 세 개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효행위 추인이에요. 시험은 열에 8번 이해가 나와요. 무효행위 추인. 이게 무효 일반론이고 두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예요. 토지거래 허가 법률관계. 자, 그러면 일부 무효 전까지 정리. 자, 왼쪽 134페이지 법률행위 무효 중간 2번 서설 무효의 의의 맨 밑에 1번. 자, 동그라미 1번 봅니다. 법률행위가 무효라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당사자가 의혹한 법률 효과가 법률행위 성립 당시부터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만 하시고. 자, 그러면 유효냐 무효냐 취소냐의 문제는 일단 성립을 전제로 해요. 일단은 여기 법률행위 성립 요건 효력 요건에서
일단은 성립했다. 효력 요건 갖췄다. 유효. 근데 효력 요건 어느 하나가 펑크가 났다. 그러면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그런데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어요. 성립조차 안 하면 효력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성립이라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그 내용이 동그라미 2번에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무효라는 것은 무효뿐만 아니라 유효든 무효든 취소든 다 법률행위가 성립된 걸 전제로 해요.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거기다 적어요. 부존재 X하시고 불성립이라고 적어요. 법률행위가 성립조차 안 했죠. 법률행위가 불성립, 성립조차 안 했다면 효력 문제는 갈 수가 없어. 무효 취소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무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불성립이라면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성립을 전제로 법률행위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다면 거기서 끝나버려. 더 이상 유효, 무효 취소로 나아가지 않는다. 무효 규정 같은 거 적용되지 않는다. 자, 오른쪽 2번 무효의 효과. 자, 아무런 효력이 없죠. 무효 옆에 적어놔요. 채권 없다. 채무 없다. 물권 변동도 소유권 변동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무효의 의미예요. 채권 없어요. 채무 없어요. 소유권도 넘어가지 않아요. 그 여백에 딱 적어놔요. 따라서 채권 채무가 없기 때문에 주세요 할 수도 없겠고 줄 채무도 없겠죠. 따라서 아직 주기 전이라면 서로서로 줄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이미 준 게 있다. 그러면 부당한 이득, 서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해요. 그래서 무효 효과 서로서로 받은 것 이미 이행한 게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해라. 부당이득 반환 밑줄. 자, 무효 종류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이미 했죠. 자, 전부 무효, 일부 무효. 일부 무효 갑니다. 절대 상대는 더 안 해요. 나 읽어보시면 그냥 여기 아까 설명해버렸잖아. 법률행위 동네 무효, 절대적 무효. 의사표시 동네 무효, 상대적 무효. 선의 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무효, 상대적 무효. 자, 일부 무효 봐요. 일부 무효는 이 법 조문만 이해하면 돼요. 자, 봅니다. 법률행위가 이렇게 가불이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 매매 계약 전부가 무효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무효인 거예요. 이게 법률행위의 일부 30% 정도가 무효인 경우 이 계약의 운명이에요. 니만 일부고 나머지는 무효 아니니까 나머지는 유효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부 무효라도 전부를 무효로 날려버릴 것이냐 둘 중 하나의 선택권이 있어요. 자, 우리 법은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인 경우 전부 다 무효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무효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부를 무효로 시킵니다. 전부 무효. 이게 원칙. 그러나 예외. 이 일부가 무효인 경우 갑과 을의 속 생각을 물어봐요. 너희들 30%가 무효인데 만약 100개를 샀다고 해봐요. 근데 30개가 무효인데 너 전부 다 무로 그냥 없던 걸로 할 거야? 아니면 무효가 아닌 나머지 70개는 너희들 사고 팔고 할 거야? 물어보니까 저 70개는 사고 싶어요. 즉 전부 다 무로 날리지 말고 나머지 부분은 사고 싶어요. 나머지 부분 매매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이 단어가 또요. 가정적 의사. 일부 무효를 하더라도 나머지는 저 사고 싶어요 라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 의사 존중해줘요. 그래서 아 그러세요? 그러면 나머지 70개는 사세요. 즉 전부 무로 날리지 않고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즉 나머지 부분은 유효로 봐주겠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그래서 이 법조문을 이해하고 가정적 의사 이 단어만 기억하면 돼요. 자, 법조문 봅니다. 법률행위 일부 무효 오른쪽 2번 중간. 자, 법률행위의 전부가 아닌 일부가 무효이네요. 일부 무효. 자, 일부 무효의 경우 밑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일부 무효라도 전부 무효예요. 외우시고 전부 무효. 자,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즉 30% 없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법률행위를 했을 건데요. 나머지 70개는 사고 싶어요 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그 나머지까지 다 무로 날리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들이 사겠다고 했죠. 법률행위 하겠다고. 따라서 나머지까지 무로 날려버리지 않는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 얘기는 일부만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로 봐주겠다 그거예요. 사세요 70개 그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 전부 무효 원칙이죠. 일부 무효네 전부 무효 밑줄 하시고, 그 다음 예외에 가분성이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만이라도 저 사고 싶은데요 라는 당사자 밑줄, 가정적 의사 이게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까지 무로 날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않는다. 유효로 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 자, 그래서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일부 무효다, 전부 무효. 그러나 나머지 부분 사고 싶었다고요? 이런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나머지 부분은 무효로 보지 않아요. 유효.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고. 자, 넘겨봐요. 확정무효, 유동적 무효. 확정무효는 처음부터 끝까지 확정적으로 무효인 거고, 유동적 무효는 자 밑줄 현재는 무효. 그런데 어떤 행동이 개입되면 밑에 유효로 될 수 있는, 즉 바뀌어버리는. 현재는 무효지만 무권들이 본인 추인했죠. 밑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이걸 유동적 무효라고요. 그대로예요. 현재는 무효인데 어떤 행동, 추인이라는 행동이 개입하니까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이 무효를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유동적 무효. 여기에 별 3개였어요. 이 개념을 그대로 외워요. 현재는 무효지만 무권들이 본인 추인하니까 유효로 바뀌어버리네. 이 무효는 확정 무효가 아닌 유동적 무효다. 유동적 무효다. 오케이. 밑에 3번 토지거래 허가 법률 관계는 이거 계약법 내용이 나와요. 해제 나오고 손해배상 나오고 계약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못하겠죠. 우리가 계약법을 안 돌았기 때문에 3월에 합니다. 3월에. 자, 이제 넘겨봐요. 무효행위 전환. 무효행위 전환은 10분간 쉬고 합니다.